안녕하세요, 이진호미입니다. 오늘은 화폐는 어디로 흐르는가랑 큰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물품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보시죠. 이지동의 경제동화. 한 평화로운 로봇 마을이 있었습니다. 로봇들은 배터리를 통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얻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열리는 나무 숲으로 가야 했는데, 그곳으로 가려면 로봇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비가 내리는 지역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파란 로봇은 감기 몸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빗속을 지나 배터리 숲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배터리는 얼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파란 로봇은 빨간 로봇에게 배터리를 하나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침 빨간 로봇은 배터리가 2개가 있었기에 하나를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빨간 로봇의 도움으로 컨디션이 좋아진 파란 로봇은 배터리 숲으로 갑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배터리가 많이 열려 있었고 많은 배터리를 획득하였습니다. 파란 로봇은 빨간 로봇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배터리 2개를 주었습니다. 빨간 로봇은 생각합니다. 파란 로봇에게 배터리 하나를 줬더니 배터리가 2개가 되어 돌아왔네. 다음 날부터 빨간 로봇은 본격적으로 배터리를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게으른 녹색 로봇이 첫 번째 손님으로 찾아왔네요. 녹색 로봇은 배터리 하나를 빌리러 왔습니다. 빨간 로봇은 배터리 1개와 반으로 갈라진 목판을 건네줍니다. 2 로봇은 반으로 갈라진 목판을 나눠 갔습니다. 사실 녹색 로봇은 거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일주일 안에만 2개로 돌려주면 된다는 생각에 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가치 물건을 담보로 하는 로봇 마을 최초의 물품 화폐 개념이 등장합니다. 빨간 로봇의 배터리 대여 사업은 너무나 성공적이었습니다. 로봇들이 당장 배터리 숲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달콤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게으른 녹색 로봇은 요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많이 빌린 탓에 돌려줘야 될 배터리가 눈덩이만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녹색 로봇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차용 증서인 목판을 불태우기 위해 빨간 로봇 가게에 불을 질렀습니다. 빨간 로봇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불에 타서 녹아내린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황홀한 빛을 내뿜는 금이었습니다. 그 빛을 보고는 빨간 로봇은 희망을 찾게 됩니다. 이윽고 가게 재건에 멋지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을 광장에서 여러 로봇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4개의 배터리를 저축하시면 일주일 후부터 5개의 배터리로 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는 빨간 로봇에게 은혜를 입었던 파란 로봇이 찾아왔습니다. 파란 로봇은 4개의 배터리를 저축하고 1개의 금화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이 금화를 가져오시면 5개의 배터리로 교환해드립니다. 금화는 배터리 5개의 가치가 있었으며 불에 타지도 않았습니다. 빨간 로봇은 저축된 배터리로 이전처럼 임대 사업을 시작합니다. 수요를 늘리기 위하여 1개 대여시 2개를 가져오는 시스템에서 2개 대여시 3개를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인하시킵니다. 또한 불에 타서 사라진 목판 대신에 관리와 보관이 용이한 장부로 시스템으로 변경합니다. 일주일 후 파란 로봇은 금화 1개를 배터리 5개로 교환해 갑니다. 이 이야기가 소문나자
부지런한 로봇들은 너도 나도 배터리를 저축하려고 합니다. 빨간 로봇의 사업 전략은 이렇습니다. 파란 로봇이 빨간 로봇에게 배터리 4개를 저축합니다. 그 4개의 배터리를 빨간 로봇은 녹색 로봇에게 빌려줍니다. 녹색 로봇은 2개당 1개를 더하여 총 6개의 배터리를 빨간 로봇에게 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빨간 로봇은 그중 5개를 파란 로봇에게 돌려줍니다. 빨간 로봇은 이것으로 온전한 1개의 배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봇들은 이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빨간 로봇을 유심히 지켜보던 손재주 좋은 노란 로봇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숲으로 가던 노란 로봇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배터리와 교환이 가능한 금화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바로 집으로 뛰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다음날 노란 로봇은 마을 광장에서 로봇들에게 자신이 만든 우산을 선보입니다. 이 우산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금화 1개로 우산 2개를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란 로봇의 우산은 불티나게 팔렸고 많은 수의 금화를 얻게 됩니다. 이제 로봇 마을은 화재와 습기에 매우 취약했던 물품 화폐 대신 우연히 발견한 금을 가공하여 같이 물품을 교환하는 금속 화폐의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로봇들은 비를 맞지 않고도 배터리 숲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축되는 배터리의 물량은 늘어나고 시중에 유통되는 금화의 양은 증가합니다. 노란 로봇이 금화를 획득하는 방법을 보고 다른 로봇들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합니다. 이내 광장은 시장을 형성하였고 다양한 물품들을 금화로 교환하였습니다. 로봇들은 더 이상 배터리 숲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금화만 있으면 배터리와 원하는 물건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빨간 로봇 가게에 저축되는 배터리의 물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금화로 찾아가는 배터리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더군다나 임대업으로 돌려받지 못한 배터리 수도 상당했습니다.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빨간 로봇은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립니다. 금화로 바꿀 수 있는 가치는 늘어나 있었고 금화는 자신만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빨간 로봇은 마을 광장에서 로봇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배터리를 금화로 교환해주지 않겠습니다. 대신 4개의 금화를 저축하시면 일주일 후부터 5개의 금화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금화를 빌려가신다면 일주일 후 3개의 금화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게 이름도 사업 방향과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장사를 통해 금화를 많이 벌게 된 로봇들은 빨간 로봇에게 금화를 저축합니다. 힘든 장사를 하지 않고도 금화를 늘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빨간 로봇이 더 이상 금화를 배터리로 교환해주지 않자 손재주가 없어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로봇들은 배터리를 팔기 시작합니다. 금화로 모든 것을 사거나 팔 수 있었고 금화는 그들의 생존 수단인 배터리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점점 더 커졌고 유통되는 금화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로봇들은 금화를 빨간 로봇에게 저축하기도 했으나 집안 금고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빨간 로봇은 가지고 있던 금 덩어리를 모두 금화로 만들었으나 금화에 대한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빨간 로봇에게 배터리 임대 시 사용했던 목판과 장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장부는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목판에는 위와 같은 모양으로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찍어냅니다.
다음날 빨간 로봇은 마을 광장에서 로봇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금화는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보관하기도 힘드셨죠? 이제부터 금화 1개를 이 종이돈 5개와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이돈 5개를 가져오시면 언제든지 금화 1개와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금화 말고 가볍고 소지하기 편한 이 종이돈을 사용하세요. 로봇들은 빨간 로봇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시장에는 금화와 종이돈이 함께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금화는 사라지고 종이돈만 사용하게 됩니다. 금속 카페는 사용과 보관이 불편하였고 한정된 양으로 인해 발행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이화폐는 무한정 발행이 가능하였고 보관과 소지 또한 간편했습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던 금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로봇은 그것을 금고에 보관하였고 또 어떤 로봇은 종이돈으로 교환하였습니다. 빨간 로봇은 종이돈을 계속 찍어냈으며 값싼 이자로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종이돈은 로봇 마을에 엄청나게 유통되었고 로봇 마을은 종이돈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게을렀던 녹색 로봇마저도 멋진 집을 지었네요. 그리고 손재주가 좋았던 노란 로봇은 스마트폰을 개발합니다. 우산대와 마찬가지로 로봇들에게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물건을 배달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노란 로봇은 스마트폰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유통되는 종이돈의 양이 어마어마해지자 그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금화 1개를 배터리 5개로 교환 가능했고 마찬가지로 금화 1개로 종이돈 5개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종이돈 1개와 배터리 1개의 가치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종이돈 10개로도 배터리 1개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종이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로봇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금화를 모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노란 로봇은 엄청난 종이돈을 빨간 로봇에게 금화로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양은 엄청났고 가지고 있는 금화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금화와 1대5의 비율이었던 종이돈은 1대50의 비율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빨간 로봇은 노란 로봇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빨간 로봇은 너무 많이 찍어낸 종이돈을 다른 가치로 이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3일 후 빨간 로봇이 많이 헬쑥해졌네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 배터리를 배달시키려고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다음날 빨간 로봇은 노란 로봇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노란 로봇은 모든 스마트폰에 이런 영상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 로봇입니다. 여러분들께 새로운 가치를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 전자지갑이 깔리게 됩니다.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흔든 로봇에게 1개의 비코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비코인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 2100만 개까지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개의 비코인을 소수점 8개짜리까지 분할하여 모든 지갑에 전송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지갑은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 주소로 비코인을 전송합니다. 당연히 지갑을 통해 각 로봇의 신분은 알 수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번째, 모든 지갑에 있는 비코인의 개수와 지갑 간 전송 시간과 수량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지갑의 거래를 공정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째, 비코인 1개를 100개의 종이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로봇들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비코인을 획득한 로봇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도전을 좋아하고 진취적인 보라 로봇이었습니다.
보라 로봇은 노란 로봇에게 1비코인을 전송하고 100장의 종이돈을 받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스마트폰을 통해 로봇 마을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어떤 로봇들은 스마트폰을 빨리 흔드는 기계를 개발하는 등 비코인 획득에 열을 올립니다. 일부 로봇들 사이에서 비코인 열풍이 불자 빨간 로봇은 비코인 1개당 110개의 종이돈을 주겠다고 전체 메시지를 보냅니다. 로봇들은 빨간 로봇에게 비코인을 팔게 됩니다. 이윽고 노란 로봇은 120개의 종이돈을 주겠다며 전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빨간 로봇과 노란 로봇은 비코인의 가격을 번갈아 올립니다. 비코인의 가격은 200개의 종이돈의 가치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빨간 로봇과 노란 로봇은 비코인의 유통 물량 중 70% 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비코인을 가진 로봇들은 더 이상 비코인을 팔지 않았습니다. 비코인의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비코인을 한 개도 획득하지 못한 로봇들은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빨간 로봇과 노란 로봇에게 비코인을 웃돈을 주고 사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갔고 너도 나도 비코인을 사고 싶어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던 종이돈은 빠른 속도로 빨간 로봇과 노란 로봇에게 들어갑니다. 로봇들은 가치가 바닥인 종이돈보다는 가치가 높은 비코인을 갖기 원했고 비코인을 지갑에 전송하며 물건을 사고 팔게 됩니다. 이렇게 로봇 마을에는 종이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화폐를 탄생시킨 빨간 로봇과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적인 가치를 탄생시킨 노란 로봇은 비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 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일단 이야기의 큰 맥락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 그 배터리와 배터리를 교환하는 물물 교환 시스템에서 그 물품 화폐인 목판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목판 시스템은 그 화재에도 약했고 그 보관이 좀 불편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연한 계기로 그 화재라는 우연한 계기로 금속을 발견하고 금속 화폐로 이제 전향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회가 그 발전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금속 화폐로는 그 발전이 빠른 사회에 적용하기가 좀 불합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금속 화폐를 기반으로 종이 화폐를 발행합니다. 이 종이 화폐는 그 대신 무제한으로 발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세계 경제 위기가 찾아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이 종이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전향하려는 그 시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화폐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